역시 중앙일보가 입수해서 오늘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재심 신청서 1. 국회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의 규정을 적용했다. 이거 맞지 않다는 거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를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 2.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라고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는 없다. 그런데 왜 유독 꼭 나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추미애도 징계해야지. 이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석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3.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 저희 도시구쇼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을 금태섭 전 의원은 기재했습니다. 4.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된다. 5. 안 그래도 나 지금 공천 떨어지고 임기 종료되는데 그때 통보한 것도 아프다, 유감이다 라고 이의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서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제 5가지 이유를 떠나서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총선 기획단이었어요. 네. 이분이 한 15명 안에 들으셨는데 이 총선 기획단은 모든 총선에서 기획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정말 무서웠다.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이 총선 기획당에 합류함으로써 사실은 중도층에 있어서 사실은 경제도 어렵고 지난해 보면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정말 그 민심이 떠난 상황에서도 177석이라는 거대 어떻게 여당이 탄생하게 된 주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정치 논란을 떠나서 일반인이 보기에도 당연히 저희는 합리적인 어떤 그 문제 제기다라는 거고. 저도 이제 부대변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고민이라기보다 추측을 해봤죠. 그냥 이해찬 사실 대표께서 그 당시에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리 심판원은 다 아시겠지만 9명의 독립된 그 의원들이 해서 당대표도 거기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아니고 사실적으로는요, 이것은 윤리 심판원이 판단하는 거지 당대표가 나서서 이 징계하자고 한 게 아닌데 저는 판단했을 때 이해찬 대표가 아시잖아요. 박지원 우리 정치 구단보다 어떻게 보면 13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30년을 정치인이셨는데 이걸 이야기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임기가 또 8월입니다. 2개월 정도 남으면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대표로서는 2가지 측면에서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윤리심판원이 그분들도 사실은 변호사고 사회갑계각층의 저명한 지도층인데 이분이 헌법과 충돌하지 않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에 대한 윤리심판의 입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해찬 당대표가 나는 어떻게 보면 윤리심판원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 후폭풍이 윤리심판원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 상황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린우리당의 사례가 있잖아요. 이해찬 우리 당대표도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민주 다양성은 좋은데 그때 사학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당시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트라우마 측면에서 했던 거고, 또 한 가지 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월 달에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체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윤리심판원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해서 넘어가 버리면 당원들이 사실 500명이 그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정치 환경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을 한번 또 드릴 기회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서부대께서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어떻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일단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는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강경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대목이 오늘 소개가 된 거예요. 나를 징계할 거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때 표결하지 않았으니까 징계를 해라. 어쩔래? 그러면서 이 5가지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재심 청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5가지 이유요? 특히나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의원과 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적용했다. 그리고 그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한 거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헌법 46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국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헌법기관 각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이유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는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내에 민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금태섭 의원이 임기가 마지막 끝나는 날 아마 이 징계를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태섭 의원처럼 하면 현역 의원이라도 공천 안 주고 잘릴 수 있다라는 여러 케이스를 좀 민주당에서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 작년부터 굉장히 공수처법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번에 당선된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는 강서갑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강서갑에 공천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자객이야 표적이야 금태섭 의원 공천 안 주려고 이러는 거야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반대하면 21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당론에 반대하면 소신껏 하면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내 임기가 끝나는 날 징계까지 받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금태섭 의원에 씌워서 민주당이 새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재밌는 사례로 까불지 마라 라고 표현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들 정도로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박정하 전 대변인 개인적인 저는 개인전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저희가 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당에 대해서 민주 절차니 민주화니 얘기할 때마다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중앙당에 너무 많은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첫째 하나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당의 힘이 너무 세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당론에 관한 거예요. 국회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식껏 지역구 의원들을 대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당론에 무조건 따르라라고 하니까 과거처럼 21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과거처럼 거수기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정치개혁 얘기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중앙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가 다 모든 걸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 강제 당론과 관련돼서도 금태섭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는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유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 측은 아니 더군다나 그때 내가 기권 표결하기 전에 그때 원내대표랑 다 얘기를 했다. 상의를 했다. 상황이 어떠냐? 통과될 것 같다. 그럼 나는 좀 기권하겠다. 그러든가. 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징계하느냐? 라고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